지금부터 교과서에 있는 주몽신화 작품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 전에 두 가지 안내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서를 나가고 다음에 학습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습지를 프린트해서 교과서와 함께 펜을 지참해서 수업에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수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됐던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지필평가에서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단 등교 후에는 원격 수업으로 진행됐던 내용에 대해서 반복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 181, 교과서 18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183쪽에 감상의 정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몽신화는 고구려의 건국 시조인 주몽의 출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건국하기까지의 내용을 다룬 건국신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몽은 TV 드라마를 통해서도 여러분 한번 봤던 낯익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작품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난생이라는 기이한 탄생 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되죠. 이걸 갖다가 태생이라고 하고요. 자, 난생은 알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난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 외에 또 여럿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라의 건국신화에 보면 박혁거세, 석탈해, 김알지 이런 사람들 모두 알에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탄생 화소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화소란 말은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화소는 모티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에는 천손강림이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천손강림 여러분들 보시면 하늘의 자손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기아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아니죠. 아자는 아이 아자고 기자는 우리가 포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포기할 때 기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린 시절에 집 밖으로 내다 버려짐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기아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태양숭배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몽은 어머니 유아가 햇볕에 의해서 주몽을 잉태하게 되죠. 그래서 태양숭배 사상 등 다양한 화소들이 모여서 이루어졌고요. 이를 통해서 고대인들의 상상력과 신화적 상징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에 중요한 이야기의 뼈대가 있죠. 바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여러분 홍길동전을 통해서도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을 거고요. 또는 중학교 때 아기장수 우툴이라는 이런 전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접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여러분 우리 문학사에서 가지는 의의라는 것은 이 주몽신화에 나타난 영웅 일대기 구조가 후대에 많은 작품들에게 영향을 미쳐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홍길동전도 이런 영웅 일대기 구조를 바탕으로 쓰여진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웅 일대기 구조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일대기 구조는 영웅의 일생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7단계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 주인공은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납니다. 주몽의
아버지 계열은 천신 계열이고요. 어머니는 물의 신의 계열입니다. 그 속에서 태어난 아이, 고귀한 혈통이 되겠죠. 두 번째, 비정상적인 출생을 하게 됩니다. 주몽 아래서 태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그럼 주인공은 어려서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몽은 7살 나이에 이미 성인의 체격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화살을 너무나 잘 쏘았죠. 그래서 주몽이란 이름의 의미는 그 당시에 화살을 잘 쏘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주몽은 문무를 겸비했기 때문에 뛰어난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이 작품에 드러나 있습니다. 말 선택과 사육에 관련된 이야기, 이따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주인공은 어려서 가족과 헤어지거나 버려지는 등의 고난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이것을 앞서서 기아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어려서 버려지게 되고 그 버려짐에 반드시 구출자와 양육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몽이 알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했었죠. 그 알을 괴이하게 여겨서 금화왕이 그 알을 큰 길가에다 내다 버립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말과 소가 그 알을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갑니다. 그것을 또 괴이히 여겨서 숲속에 버리자 숲에 있는 새들과 들짐승들이 와서 알을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양육자 혹은 구출자가 되겠죠. 또한 주몽이 그 금화왕과 대소왕자의 추격을 피해서 부여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압록강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뒤에는 쫓아오는 기마대가 있고요. 앞에는 강이 있습니다. 자, 이때 주몽은 이야기하죠. 나는 천신의 손자이고 하백의 외손자이다. 길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니까 물속에 있던 물고기와 자라가 물 위로 떠서 그들 일행이 지나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주죠. 이런 물고기와 자라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구출자 혹은 양육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 주인공은 다시 위기를 맞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갔던 주몽은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극복을 하고, 여섯째, 주인공은 위기 극복 후에 위협을 달성한다. 자, 이때 위협 달성이라는 것은 바로 건국을 이야기하겠죠. 주몽 역시도 어려운 위기를 잘 이겨내고 결국은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성왕이 되는 그런 위협을 달성합니다. 자, 이런 영웅 일대기 구조는 우리 한국 문학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냐 하면 영웅 서사 문학의 기본 구조, 쉽게 말해서 가장 밑 베이스가 됐던 출발 지점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영웅 서사 구조가 일대기 구조가 나타나는 작품들은 여러분 잘 아는 홍길동전에도 드러나 있고요.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는 유충일전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영웅 일대기 이야기 매우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교과서 본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자,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178페이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8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몽신화 여러분 교과서가 준비가 됐죠. 두 사람의 주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주몽,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와 어머니 유화 사이에서 태어난 고구려를 건국한 시조 주몽이고요. 그 다음에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가 등장을 합니다. 물을 맡아 다스리는 신인 하백의 딸로서 주몽을 낳은 인물이 되겠죠.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이다. 여러분 고구려의 옛 지도를 이따가 학습지를 통해서 보여주겠지만 졸본부여는 지금으로 하면 한반도가 아닌 중국의 길림성 이 중국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의 화주 혹은 성주라고 하나 모두 잘못되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진실이냐? 중국의 요동 지방에 있는 졸본주가 바로 고구려의 건국되었던 그 수도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국사 및 고려 본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된다 했습니다. 시조인 동명성제, 여러분 주몽을 갖다가 다른 말로 동명성왕 혹은 동명성제라고 합니다. 성은 고시이고요. 이름은 주몽입니다. 자, 이에 앞서 북부여의 왕 헤브루가 이미 동부여로 피해 갔으며 부르가 세상을 떠나자 금화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때 금화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나 물으니 여자가 말하기를,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태백산은 지금의 백두산을 말합니다. 즉 백두산 근처에서 어머니 유아를 금화 왕이 만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는 하백의 딸로, 여러분 여기서 하백은 강하자입니다. 그래서 강을 다스리는 신의 딸로서 이름은 유아이며 여러 아우들과 논일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기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 하면서, 여러분 천재의 아들이니까 하늘의 천신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나를 웅신산 및 압록강가에 있는 집 속으로 꿰어 남몰래 정을 통해 놓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부모는 바로 하백이 되겠죠. 하백은 내가 중매도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어 마침내 이곳으로 귀향을 보냈다. 여러분 이곳은 좀 전에 말한 백두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대의 문학은 당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결혼이 오늘날처럼 자유연애가 아니라 부모와 부모가 맺어주는 중매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것을 어기게 되면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이런 것이 그 당대의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고 아버지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몽이 고귀한 혈통과 어떤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영웅서사 구조의 첫 번째 구조가 바로 여러분들 아주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것을 충족시키는 부분이고요. 자, 고귀한 혈통 다음에는 이제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신비한 탄생 과정이 이어지겠죠. 자, 그 말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그 여인은 바로 유아가 되겠죠. 방 속에 가두었더니 햇빛이 방 속을 비추어 여인이 몸을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햇볕이 따라와 비추었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 태기가 있더니 알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영웅서사 구조인 신비한 탄생. 자, 이것을 우리는 난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에서 태어났다 그랬었죠. 자, 크기가 닷되들이 말했다. 여러분 한되는 여러분 요렇게 생긴 그 곡식을 이렇게 재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 되라고 하는데 닷되 정도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크기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양동이 정도 사이즈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알을 놓았다라는 거 역시도 여러분
주몽의 신이한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왕은 금어왕이 되겠죠. 그것을 버렸다. 그것 바로 알이 되겠죠. 자, 그랬더니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 돼지는 우리가 어려서 세 번째 기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서 버려지면 그 버려진 아이를 돕는 조력자들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이 개와 돼지 주몽을 지켜준 조력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길에 내다 버리게 하였더니 또 소와 말이 그 알을 모두 피해서 갔다. 이 소와 말 역시 조력자가 되겠죠. 들에다 버리니 새와 짐승이 오히려 덮어주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개와 돼지, 소와 말, 새와 짐승은 주몽을 돕는 조력자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 왕은 주몽과 대립관계에 있는, 주몽하고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이고요. 특히 알을 쪼개보려고 했으나 깨트릴 수 없어 마침내 그 어머니에게 줬다. 그 어머니는 유아가 되겠죠. 자, 그 어머니는 알을 물건에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외양이 기이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아이, 즉 주몽이 알의 껍질을 깨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읽어본 친구들이 있습니다. 데미안이라는 소설에 보면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데미안에 보면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이런 편지를 남깁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을 한다. 알은 세계이고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작품에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작품에서 한 아이, 즉 주몽이 알을 깨고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알을 깬다라는 것은 기존의 그 부여, 금화왕의 구축한 어떤 질서를 깨고 새로운 주몽이 이루는 새로운 고구려를 의미하는 그런 우리가 뭐 소설에서 보면 뭐 그런 내용을 암시하는 복선이 될 수가 있겠죠. 즉 주몽이 금화왕의 그 부여를 깨고 새로운 나라 고구려를 이룩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암시해주는 복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격과 외양이 영특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그 영웅들의 주된 특징을 보면 그 골격과 외양이 아주 뭐 특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런 내용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이제 영웅형 인물을 갖다가 제자, 가인, 형 인물 그럽니다. 그래서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모두가 제자, 가인입니다. 제주가 뛰어나고 가인, 아주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는 나이 7에 벌써 기골이 준수하다. 기골이 준수하다는 것은 성인의 어떤 체격을 가졌다라고 하고요. 이 범인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되겠죠. 또한 주몽은 활과 화살을 만들어 여러분 100번 쏘면 100번 다 적중하는 그런 활을 잘 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주몽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는 주몽이란 이름의 유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자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 아이가 껍질 알을 깨고 나오는 부분에서는 신이한
탄생을 이야기하고, 자, 이 부분에서는 비범한 능력을 지녔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금화에게는 아들이 7이 있었는데 언제나 여러분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그 재능이 주몽을 따라잡지 못했다. 그래서 장자인 대소가, 자, 대소 왕자가 되겠죠. 이 장자인 대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목은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니니,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니죠. 무엇에 있어? 여러분, 빛에 의해서 잉태를 되었고,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알로 태어난 난생이 되겠죠. 자, 이러하니 일찍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다. 그러나 왕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금화왕과 대소 역시도 여러분 주몽과는 대립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립관계. 자, 그러나 왕은 듣지 않고 주몽을 시켜 말을 기르게 하게 합니다. 자, 신화 속에 말을 기르는 장면과 관련된 두 번째 에피소드가 옵니다. 주몽은 좋은 말을 알아보았고요. 그래서 좋은 말은 일부러 먹이를 적게 주어 역사서에 보면은 좋은 말에 혀 뿌리에 바늘을 꽂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물이나 먹이를 먹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해서 좋은 말은 여위게 되고 반대로 나쁜 말은 먹이를 많이 주어 살찌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여인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좋은 말, 즉 명말을 주몽이 차지하게 되겠죠. 자, 이런 예를 통해서 주몽이 활, 여기에서는 활을 잘 쏜다라고 하면 무가 되겠고요. 자, 이 부분에서는 그가 매우 영리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문무를 두루 겸비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의 여러 아들과 여러 신하들이 주몽을 죽이려 하니, 즉 왕의 여러 아들과 신하들은 주몽과 대립관계에 있겠고요. 자, 주몽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의 재주와 지략, 여러분 재주라는 것은 앞서 보았듯이 활을 잘 쏘는 재주가 되겠고요. 지략이라는 것은 바로 윗부분에 좋은 말을 차지하게 되는 지략을 말하겠죠. 자, 그러니 빨리 여기를 벗어나거라. 자, 이 파트에서는 영웅 서사 구조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위기에 봉착하는 그런 순간이 되겠죠.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 주몽은 오위 등 세 사람을 벗으로 삼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오이는 조력자가 되겠죠. 벗으로 삼아 함께 도망을 하였습니다. 자, 이때 엄수는 압록강이 되겠어요. 자, 이르러 물을 향해 고하기를. 자, 여러분 뒤에는 뒤쫓는 자들이 있죠. 바로 대소왕자를 비롯한 무리들이 있고요. 자, 앞에는 여러분 강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주몽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천신의 손자고 하백의 외손자이다. 여러분 이거는 고귀한 그런 혈통을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거의 닥치게 되었으니 어찌하리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 영웅소설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런 문제와 위기 상황이 드러나고 그것을 잘 극복하는, 물론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조력자들이 있었겠죠. 그쵸? 조력자. 자, 조력자. 자, 그래서 영웅서사 구조는 문제가 드러나고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이런 구조가 어떻게 된다? 반복된다.
이게 여러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물고기 자라가 솟아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좀 비슷하게 많이 들었을까요? 견우와 직녀에 보면 오작교 나오죠? 오작교 누가 만든 겁니까? 까마귀 오, 그 다음에 까치 작 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오작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런 부분 역시도 주몽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란 걸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로써 뒤쫓아오던 김화병은 건너지 못했고 주몽은 무사히 졸본주, 졸본주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이 졸본주는 지금의 중국의 길림성 쪽에 위치한 오녀산성이라고 있어요. 오녀산성. 여러분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서 오녀산성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오녀산성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중국 길림성 쪽에 위치한 산성입니다. 이곳이 바로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그런 성터가 되겠습니다. 오녀산성.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졸본주가 뭐라고 돼 있냐면 현도군의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현도군. 여러분 단군 신화를 보면 여러분 단군이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이 고조선이 망하게 되죠. 여러분 고조선이 망하고 주나라 무왕이, 그러니까 여러분 고조선이 주나라 무왕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무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요. 이 무왕은 다시 기자라는 중국 사람을 보내서 이 고조선을 통치하게 합니다. 자, 이 기자가 세운 조선을 갖다가 기자조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기자가 바로 이 한반도 내에 한 사군을 갖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 한 사군 중에 하나가 바로 현도군이 되겠죠. 여러분 작년에 우리 훈민정음을 배웠을 겁니다.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해서 사대부들이 중국에 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선의 문자를 만들려고 하느냐. 조선의 문자, 중국의 한자가 아닌 고유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다 오랑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몽골이 그랬고요. 일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를 했었는데 반대했었죠. 그런 어떤 사대주의가 있었고요. 자, 스님이 이 기자조선이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조선을 건국을 하고 나서 명나라 황제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그래서 사절을 보냅니다. 그때 명나라 황제가 조선이란 나라의 국호를 정해주죠. 그 국호의 근원이 바로 이 기자조선입니다. 이성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과거 기자가 다스렸던 조선의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선이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성계는 국호를 조선으로 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미처 공시를 지킬 겨를이 없어서 다만 비류수 위에 집을 지어 거처하며 국호를 고구려라 칭했다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을 갖다가 우리가 신화 중에서도 무슨 신화 그럽니까? 나라를 세운 신화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국 신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을 고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족 신화도 되겠죠. 고시 성을 가진 사람, 그 가족의 신화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자, 본성은 해였습니다. 원래 성은 해였다. 자, 이때 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태양을 의미합니다. 태양. 천재의 손자로 햇볕을 받고 태어났다 하여 스스로 고자라 했다. 뭐 고자가 높을 고자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 라는 의미의 고자를 썼다고 합니다. 자, 이때 나이가 12세였다라고 하죠. 요즘 12세면 초등학교 뭐 4학년, 5학년쯤 되겠네요. 그래서 그는 일찍이 비범한 고귀한 혈통의 비범한 탄생을 통해서 많은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고 결국 고구려를 건국하는 시조가 되었습니다. 12세라고 하고요. 삼국사기에는 22세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효원제 건소 2년에 즉위해서 여러분 결국은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12세에 등극을 해서 결국 주몽은 40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짧지만 아주 붉은 그런 인생을 살았었죠. 고구려가 제일 융성한 때는 21만 5080호가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내용을 함께 본문 내용을 보았고요. 자, 다음으로 교과서 날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79쪽에 보시면 자, 주몽이란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왼쪽에 바로 보면 나와 있죠.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주몽에 대한 대소의 태도는 어떻다? 여러분, 장자인 대소는 일찍이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될까 두렵다. 결국 그들에 가는 이런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적대적 관계 그렇게 이야기하죠. 적재적 태도를 지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개는 다 봤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어디로 가시냐.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감상 학습활동 1은 학습지를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될 겁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거 일대기 구조가 모두 이런 7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는 것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고교원 활동. 자, 그는 천신과 하늘과 그 다음에 물의 신, 하백의 물의 신이 되겠죠. 자, 그런 혈통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비정상적인 출생,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탄생이 됐다? 햇볕에 의해서 잉태가 되고 뭘로 태어났다? 알로 태어났다. 자, 난생 모티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려서 버려졌죠. 자, 버려진 아이, 즉 유아가 낳은 알을 여러분 개돼지, 마구간에도 한번 버렸고요. 두 번째는 길바닥에도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숲에도 버렸죠. 자, 버려졌고요. 자, 하지만 그는 비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7세에 7살 나이가 되었을 때 이미 기골이 장대하였고요. 그는 화살을 잘 쏘는 무술 능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말을 알아보는 그런 지혜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존재가 되겠다. 자, 성장 후의 실현. 자, 주몽의 능력을 시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특히 금화왕의 아들인 대소 왕자를 비롯한 신하들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도망을 가면서 여러분들 엄수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 물고기하고 여러분
자라가 나타나서 자, 다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걸 어별성교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부여를 탈출해서 그는 나중에 고구려라는 나라를 건국하는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문학 작품, 뭐 수능 문제풀이를 할 때는 사실은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은 그 작품 밑에 있는 보기가 되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도 이런 보기 형태로 있는데 이 글을 참고해서 자, 고구려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 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기. 자, 건국신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라의 기원 시조. 뭐 조선으로 말하면 이성계 뭐 이런 거 되겠죠. 자, 신성화된 이야기다. 자, 신성하다라는 것은 그 인물이나 행위가 신적인 위상으로 또 발휘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건국신화는 특정 인물이 즉 주몽이 나라를 세웠다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이야기이면서도 플러스 자, 건국행위를 뭐하고 신성화하고 자, 그를 신격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구려 백성들에게 주몽신화가 지녔을 그런 의미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누가 통치하는 여러분 신과 같은 이 신의 자손이 우리는 신의 자손이다. 자, 자속이 아니라 자손이 되겠죠? 신의 자손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자긍심. 우리는 허접한 인간의 자손이 아니라 신의 자손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고요. 또한 우리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고구려 백성이라는 어떤 일체감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번 시간에는 작품에 나타난 신화 속 주인공의 자, 이렇게 자, 신화 속 주인공의 특성을 비교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이 작품은 단군 신화가 되겠죠. 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자,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어서 인간 세상에 내려가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는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고 하죠. 이 태백산 뭐 우리 강원도에 있는 태백산이 아니고요. 뭐 태백산은 두 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백두산일 수도 있고 묘향산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물이 삼천을 이끌고 내려와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어떤 역사적 사실과 연결을 지을 수 있냐면 여러분 단군 신화가 지어진 고조선의 배경은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자, 신석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다가왔느냐? 여기서 신이라고 불리는 이 환웅이 삼천을 물고 왔죠. 자, 이들은 어떤 문명을 가지고 있느냐?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방의 유목민족이 남하를 하게 된 거죠. 그들은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 그렇게 한반도에 왔을 때는 신석기 문명, 즉 토템 곰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그런 토템 부족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곰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이 토템 부족과 정치적 결합을 해서 새로운 민족이 탄생이 됐죠. 그게 바로 단군입니다. 단군. 그러니까 단군은 특정 개인이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서로 다른 두 문명이 만나 창조한 그런 새로운 민족,
국가라고 복수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내려왔더니 곰 몸 한 마리가 같은 굴. 이제 여러분 이 같은 굴이라는 것은 한반도가 되겠죠.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 여러분 짐승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문명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너희들처럼 그런 선진 문명을 전해줘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환웅이 쑥 한 심주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100날 동안 햇볕을 보지 않으면 즉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쑥과 마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적이냐, 여러분 해독작용을 하는 겁니다. 해독. 자, 그럼 해독이라는 것은 어떤 나쁜 독성분을 빼내는 건데, 이 독성분이라는 게 바로 범과 호랑이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기 전에 어떤 동물의 성질, 수성이라고 하죠. 이런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쑥과 마늘을 통해서 해독을 하고 또 100날 동안 햇볕을 보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도 동굴에서 부활을 하죠. 자, 이런 해독 과정을 거치면서 너희가 성찰을 하게 되면 무엇이 될 수 있다? 바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 먹었고요. 곰은 기한지, 즉 기라는 금기, 그러니까 여러분 기니까 뭔가를 하지 않은 지 21일 만에, 21일이면 21일이 되겠죠. 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즉 사람이 되었지만 범은 능히 기하지 못했으므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여자가 된 곰은 그와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아이 베기를 축성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에 환웅이 그와 결혼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결혼한다라는 것은 두 민족 간의 어떤 결합이 되겠죠. 결합. 자, 그렇게 탄생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단군왕검이다. 그러니까 단군왕검은 어떤 개인, 특정 개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두 민족의 결합된 복수 명사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단군은 여러분 제사장의 기능을 말하고요. 왕검은 정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제정일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천상적인 천상의 존재와 이 땅의 존재가 결합해서 된 그런 고귀한 혈통을 지닌 민족이 바로 우리 조선이 한반도가 되겠죠. 왕검은 자, 이 왕검은 바로 단군을 말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 요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선을 갖다가 고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도읍을 다시 아사달로 옮겼네요. 자, 그는 1500년 동안 여기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자, 주나라 무왕이 결국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기자라는 사람을, 자, 여러분 전설상의 기자조선의 시조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조선의 봉안이.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후를 우리가 이제 고조선과 달리 여러분 기자조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자가 다스리던 조선을 깨고 나온 나라들이 바로 고구려, 부여, 신라, 백제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그쵸? 후에 단군은 여러분 아사달에 숨어 산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신이한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 보시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겠죠.
단군과 주몽의 생애를 통해 알 수 있는 신화 속 주인공의 특성과 그 다음에 한국 문학의 특성. 자, 이 부분은 학습지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들은 학습지를 펴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학습지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몽시라는 크게 설화라는 범주 안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설화라는 것은 특정 민족이나 문화권에서 구전, 즉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이야기가 문자로 기록된 것을 설화문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설화문학에는 신화, 전설, 민담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분류 기준, 5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서 각각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화의 인물은 신적이고 신성한 인물. 여기 나오는 주몽 역시도 천신과 물의 신의 자손이 되겠죠. 자, 배경은 신성한 곳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격은 신성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거물은 포괄적 증거물, 그 다음에 전승 범위는 민족이나 혹은 어떤 특정 시족, 신화의 경우는 어떤 시족이 되겠죠. 자, 전설은 인물은 인물인데 이 민담의 인물하고는 좀 다르겠죠. 민담의 인물은 평범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전설 속 인물은 좀 비범하죠. 우리 아기장수 우투리라는 그 전설을 알고 있을 거예요. 날아다닐 수 있고 각종 도술에 능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인물이 되겠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그 신화와 혹은 민남과의 구체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전설은 특정 지역에서 구전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구체적인 장소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물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서 전승이 되겠고, 민담은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리고 어느 둠의 산골, 이렇게 시작이 되죠.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고요. 민담은 흥미 외에도 특히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훈적 내용이 많고요. 그 다음 증거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승 범위는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을 것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등장인물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몽을 동명성왕이라고도 하죠. 동명왕 혹은 동명성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이한 출생과 특별한 모습,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서 태어났으니까 난생이고요. 그 다음에 7살에 이미 성인의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범한 능력으로는 활 쏘는 능력이 좋고요. 그 다음에 좋은 말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갖춘 문무를 두루 겸비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유아는 하백의 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백은 강을 다스리는 그런 신이다 라고 했고요. 자, 당대는 중매 없이 혼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래서 유아 역시도 부모의 허락 없이 해모수와 정을 나누었기 때문에 귀양을 오게 됩니다. 자, 해모수는 천재의 아들이고요. 주몽의 아버지가 되겠죠. 금화왕은 주몽과는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인물입니다. 자, 부여의 왕이고요. 자, 주몽에게 시련을 주게 되죠. 유아 부인이 알을 낳자 그 알을 개와 돼지에게 버립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귀아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그 개와 돼지가 먹질 않자 소와 말이 지나다니는, 마차가 다니는 그 길에다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소와 말도 피해가고요. 그래서 들에 버립니다. 그랬더니
새와 들짐승들이 알을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알을 깨어 보려고 했던 주몽에게는 대립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소가 등장을 합니다. 대소는 금어왕의 아들이죠. 주몽을 시기 질투했고요. 시련을 주는 존재입니다. 주몽의 능력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후계 구도에 장애가 될 것을 예견하고 미리 사전에 제거하려고 하죠. 그래서 주몽은 그 대소의 어떤 추격을 피해서 압록강으로 달아났고요. 그 강에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을 받아서 부여를 탈출하는 이런 내용들 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주요 사건은 주몽이 알에서 태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난생 화수 혹은 난생 모티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존재가 한두 명이 아니죠.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 그 다음에 석탈해, 김할지 등 이런 시족의 박씨, 석씨, 김씨 시족의 조상들 역시 알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오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작품은 문제 상황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문제 상황 볼까요? 금어왕이 알을 버리게 되죠. 하지만 개돼지, 소말, 새, 짐승. 그러면 여러분 새와 짐승, 소와 말, 개돼지는 일종의 조력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금어왕의 아들과 신하가 주몽을 죽이려 했을 때 오이 등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이 사람 오이 조력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압수라는 지금의 압록강에 길을 막히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또 돕는 조력자들이 있죠. 물고기와 자라. 그래서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줬다고 해서 별성교라고 합니다. 우리 경우와 직녀에도 보면 오작교가 있죠. 오는 까마귀, 작은 까치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자, 이런 문제 상황과 문제 해결 구조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그 의도는 등장인물, 주인공의 영웅성을 부각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건국신화에는 건국을 주도했던 영웅의 후손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이렇게 고취하기 위해서 있고요. 이런 신화를 통해서 그 국민들은 공동체의식과 동질감, 연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가 당시의 지도입니다. 자,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 기원전 58년에서 기원전 19년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주몽은 만 40세에 사망을 하게 되죠. 북부여에서 태어나서 후에 성장해서 고구려, 지금의 중국의 길림성에 있는 오녀산성이라는 곳, 즉 졸본에서 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당대의 모든 고대 국가들은 성립과 동시에 건국 신화를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작품의 여러분 인터넷에서 꼭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졸본이 어디냐? 졸본은 중화민국 길림성에 있는 환인현에 있는 오녀산성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오녀산성 한번 인터넷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오녀산성. 여러분 여기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곳이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최초의 도읍지인 졸본입니다. 오녀산성, 뭐 적의 침입을 막기에 아주 적절한 요새와 같은 곳이죠. 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얘기했었죠. 영웅 일대기 구조였던 것, 그래서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 출생, 즉 햇빛을 통해서 나고 알로 태어났다라는 부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신비한 난생을 설치한 이유는 뭐냐? 그 시조나 영웅들을 높이고 위대함과 비범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버려진 아이, 이걸 기아라고 이야기하죠. 금화에 의해서 기아되었고요. 자, 주몽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세에 성인의 몸을 갖게 되고 활을 잘 쏘고 좋은 말을 차지하는 그런 지혜가 뛰어난 인물이다. 성장 후의 시련 보겠습니다. 주몽의 능력을 시기하는 대소 등의 신하, 왕자와 신하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죠. 자, 주몽이 압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뒤에는 대소의 무리가 추격하고 있고요. 앞에는 넓은 강이 있습니다. 이때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몽은 후에 성장해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이렇게 건국하게 되겠고 본인의 성을 높을 고자를 써서 고시로 삼습니다. 자, 이 작품에는 공간 이동 나오죠. 여러분 부여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부여를 탈출하고 나중에 졸본주의 고구려라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자, 서술장의 특징입니다. 서술장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자, 이 작품에는 신화적 요소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자, 이 신화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그 사회적 기능이 있냐면 국가 구성원을 결속시킵니다. 하나로 묶어주고요. 내가 이런 위대한 영웅의 나라에 태어났다. 그래서 몽고 같은 경우는 징기스칸의 어떤 그 후예라는 그런 자긍심이 굉장히 큽니다. 자, 여러분 햇볕이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거는 하늘의 보호와 전기를 받고 있음을 암시, 즉 상징한다라는 거죠. 상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햇볕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죠. 태양숭배 사상이고요. 천신을 숭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난생을 여러분 여기서 알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상징을 하죠. 자, 알을 깨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부여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고구려를 건국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 알과 관련된 유명한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보면 이 데미안의 정신적인 스승이죠. 싱클레어가 이렇게 아니죠. 틀렸습니다. 정정할게요. 싱클레어라는 소년의 정신적 스승인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여러분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과 어떤 희생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알을 깨는 그런 고통과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을 받죠. 우리가 조력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자, 이 작품의 구조, 우리가 3대기 구조라고 합니다. 3대기 구조. 3대기 구조라는 것은 3대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주몽이 되겠죠. 자, 이런 3대기 구조를 드러나는 작품.